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말에 딱 들어맞는 황혼기의 피어난 뜨거운 사랑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가득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하지만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시녀들의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로맨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인공은 올해 72세의 김영자 여사님입니다. 영자 여사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죠. 살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깔끔하고 음식 솜씨도 일품인 분이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 하나도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으셨죠. 김치는 직접 담가 드셨고 된장찌개 육수 하나도 정성껏 우려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영자 여사님은 적적함과 허전함을 달래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자 여사님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독서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렸어요. 회원들은 대부분 영자 여사님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이셨고 몇 분의 남성 회원도 계셨죠. 그 중에서도 영자 여사님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60세의 이민호 선생님이셨어요. 민호 선생님은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계셨죠.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다정다감한 말투, 그리고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겸비하고 계셔서 영자 여사님은 그분에게서 왠지 모를 특별한 끌림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학 작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때면 민호 선생님의 통찰력 있는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는 영자 여사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지성과 온화함을 동시에 발견하셨죠. 처음에는 독서, 토론 시간에만 가끔 눈이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영자 여사님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죠. 영자 여사님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해석이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가 영자 여사님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그런 민호 선생님의 모습에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의 첫사랑을 만난 것 같은 두근거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도 함께 찾아왔어요. 평생을 오직 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이 남편이 없는 지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불경스럽다고 여길까 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이 끝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퍼붓는 바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영자 여사님은 우산이 없어서 복지관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민호 선생님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스스럼 없이 건네줬어요. 영자 여사님, 우산 없으시면 제 우산 쓰고 가세요. 저는 잠깐 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그냥 가시면 감기 드세요. 영자 여사님은 괜찮다고 손살에 쳤지만 민호 선생님은 사양하지 마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세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영자 여사님은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였으니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받기 어려웠던 종류의 다정함이 영자 여사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분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죠. 민호 선생님은 영자 여사님의 지난 세월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 앞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의 힘들었던 기억,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겪었던 고충,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깊은 외로움과 막막함까지 민호 선생님은 말없이 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위로에 영자 여사님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해소하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자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민호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민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했죠.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복지관 동료들에게 요즘 예뻐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영자 여사님이 요즘 들어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돈다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쑥스러워 웃기만 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온통 민호 선생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민호 선생님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이 끝난 후 민호 선생님이 영자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아쉬움이 큽니다. 영자 여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네, 그럼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저야 영광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자신을 보며 영자 여사님은 다시 한번 소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 분은 동네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들어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분의 시선 하나하나,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하나에 영자 여사님의 마음은 한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 선생님이 영자 여사님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한참을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 민호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진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자 여사님께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이성적인 호감 말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고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영자 여사님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 선생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감정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자 여사님은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은 인생, 이 행복을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께 좋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영자 여사님은 그 어떤 때보다 뜨겁고 진실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사랑의 감정이 황혼기에 다시금 눈부시게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가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서로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다시 젊어진 듯한 활력과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 들었죠. 민호 선생님 또한 영자 여사님을 만난 후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은 더욱 깊고 온화해졌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두 분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사실 배우자가 있는 분이셨던 겁니다. 영자 여사님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영자 여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여사님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영자 여사님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지며 영자 여사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격앙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홀로 계신 분인 줄 알았잖아요. 저를 이렇게 기만하실 수가 있어요. 민호 선생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후회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여사님,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여사님을 잃을까봐,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시의 이혼 절차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영자 여사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영자 여사님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의 숨겨진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영자 여사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기 일쑤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식들에게 먹칠을 하는 것이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영자 여사님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한 구석 조용한 자리에 앉아 영자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선생님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 만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생님께 바라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영자 여사님의 단호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말에
민호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영자 여사님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영자 여사님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호 선생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민호 선생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는 했을까? 혹시 잠시 외로워서 자신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그의 빈자리는 영자 여사님의 일상 곳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민호 선생님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혹시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올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여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여사님, 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몸입니다. 영자 여사님께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죠. 민호 선생님은 영자 여사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영자 여사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두 분은 그동안의 시간과 감정들을 공유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영자 여사님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민호 선생님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분은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영자 여사님과 민호 선생님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식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영자 여사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내 두 분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라는 자식들의 한마디는 영자 여사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남은 인생을 민호 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둘만의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민호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금 설렘과 웃음이 가득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시니어들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깊고 뭉익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사랑은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욱 단단하고 진실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고 행복을 꿈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진솔한 소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불륜이라는 다소 민감한 소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과거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겪는 내면의 갈등,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숨겨진 과거는 영자 여사님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주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두 분의 사랑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과 진솔한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기다림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시니어들의 삶과 감정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니어들을 그저 나이 든 존재로만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감정의 기복과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영자 여사님과 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시니어들도 여전히 사랑을 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온전한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 또한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할 소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시니어들의 삶이 단순히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자 여사님과 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단순히 젊은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감정과 생각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영자 여사님처럼 황혼기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생각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니어들의 로맨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웃음과 따뜻한 감동,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